우리 팔찌 만들 때 끼우는 동그란 구슬 진주 같은 거? 네, 조갑이. 난 그 마치 알았던 것처럼 편집해줘. 조갑이 구슬이 그 이거 팔찌... 다 들어가게. 야, 이 뻔뻔한 녀석아. 담배를 화폐로 사용했고요. 오. 그거를 버지니아 의회가 아예 통과시켜줬어?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내가 담배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해? 담배만 유일한 화폐다. 어. 여기서 금이나 은 쓰면 불법이다. 시베리아가 그러니까 1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확장하면서 영토가 확대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하루에 100제곱킬로를 먹는다고요? 네, 3,000만 평. 알래스카를 먹여줬네 우리가. 그럼요. 러시아 입장에서 땡큐지. 미국 땅은 다 돈 주고 산 거 아시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그런 거 돈 말고. 주고 사. 아, 이건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정할 수 있겠다. 3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야, 구독 좋아요보다 일단 듣는 게 더 중요해. 네. 아니다, 책방. 이제 이민자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미국이죠. 사실 미국은 뭐 이제 300년이 안 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를 공부하면 네안데르탈인부터 왔던 그 온갖 화폐의 길흉화복이라 하나요?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어요. 오. 미국에. 자, 1585년 영국의 이민자들이 106명이 처음으로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식민지를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건설해서 인디언들이랑 되게 잘 지냈어요. 처음에. 도움도 받고 막 사냥하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뭐 거기에 토착인 호박, 콩, 옥수수 기르는 방법 다 배워야죠.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때 막 처음부터 막 죽이고 이랬다는 건 아니고 106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 소수지 100명인데. 뭐. 근데 거기 중에 1612년에 담배 씨앗을 누가 얻어온 거예요. 1612년? 그때 이제 여기 이제 한 1등님의 저의 권리를 네. 지켜주신 분들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근데 그때 담배가 그냥 담배 우리 뭐 씨앗 그게 아니라 담배 씨랑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토착 식물이랑 교배를 해가지고 신품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현대의 담배가 유럽에서 인기가 엄청 났었죠. 미국에서 만든 담배가?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 버지니아 주에 정착을 했는데 버지니아는 담배 팔아서 흥한 주예요. 근데 거기는 뭐 106명이 왔는데 뭐 그 사이에 사람은 많아졌겠지만 화폐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거기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와서 뭐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네. 영국 자체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식민지에는 화폐를 뭐 새로 만드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금을 거기에 반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가 됐었어요. 그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는 알아서 뭐 우리끼리 돈은 못 만들고 자급자족하고 근데 화폐 생활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그냥 뭐 물물교환하는 게 이제 불편하지. 불편해서 담배가 많네. 야, 담배를 돈으로 쓰자. 아, 다 된 진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화폐로 사용했고요. 그거를 버지니아 의회가 아예 통과시켜줬어?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내가 담배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해? 돈을 피는 거지 뭐. 어차피 지금도 똑같긴 하잖아요. 주고 산 다음에 그걸 태우는 거니까 좀 똑같은데. 근데 이러면은 근데 담배도 약간- 약간 이렇게 망가지지 않나? 맞아요. 그 뭐지 망가지고 또 오래되고 하면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저 때는 우리도 담배가 뭐 지폐가 튼튼해. 찢어지거나 어디 물에 젖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의회에서 딱 결정한 게 담배만 유일한 화폐다. 여기서 금이나 은 쓰면 불법이다. 금이나 은 쓸 바에 차라리 이거 써라 그쵸. 이런 거였나? 그게 위법행위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담배가 돈이야. 근데 어디처럼 막 금을 녹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씨앗을 심고 그럼 또 다 말면 돼. 다 2%. 같이 또 그러면은 만들겠네. 집집마다 이제 돈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다. 미쳤다. 담배를 심으면 돈이 막 자라. 화분에서, 화단에서, 마당에서. 와. 돈이 넘쳐나죠. 그때 그쵸. 뭐가 온다?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온다. 담배의 가치가 똑 떨어진다. 그 당시에 그래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캐롤라이나 3개 주는 담배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그걸로 지금 화폐인데 그래. 망해먹게 생겼어. 제발 이제 집집마다 담배 생산하지 말자. 1년 동안. 공장도 멈추자. 아예 다 멈추자. 지금 있는 화폐로만 1년을 살자. 말 듣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몰래 담배는 폭락하고 사람들이 정부의 담배 공장을 막 부시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집에 있는 거 키우면서 아, 남의 공장을 부셔? 그쵸. 근데 뭐 화폐로 담배만 쓰인 건 또 아니었고요. 뭐 당연히 쌀. 그리고 뭐 우리도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뭐 쌀로 세금을 내라. 쌀, 뭐 월급 비단, 주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쌀뿐만 아니라 담배뿐만 아니라 조가비 구슬. 조가비? 조가비 구슬이 뭐죠? 찾아보세요. 저는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가? 조개에서 나온 구슬 아닐까? 그럴 것 같아. 뭐예요? 그거네. 우리 팔찌 만들 때 끼우는 동그란 구슬. 진주 같은 거? 네, 조가비. 난 그 마치 해각. 알았던 것처럼 편집해줘. 조가비 구슬이 그 이거 다 들어가게. 야, 이 뻔뻔한 녀석아! 팔찌 만들 때 이렇게 끼우는 비즈 같이 그 진주 같은 저게 껍데기래요. 네, 조개를 이렇게 다듬어서 나온 그건데 그거 아니랑 뭐 아니면 물고기, 옥수수, 심지어는 뭐 조개 어떻게 보면 다시 막 그 구석기 신석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게 이때가 언젠데 17세기 같은데 17세기. 야, 영국에서 금 내보내지 마 하니까. 근데 미국에도 금광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왜 금을 못 쓰게? 왜냐? 식민지가 자체적으로 화폐를 주주하는 걸 아예 금지했기 때문에. 화폐는 안 돼요? 네. 그때까지는 화폐를 만들 수가 없으니 이런 거를 대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영국의 소속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영국에서 당연히 담배를 사면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것도 얘네들이 너무 수수다 보니까 또 수입을 해오는데 그 대금으로 다 나갔대요. 왜냐면 거기서는 쌀을 안 받아주니까. 담배 안 받아주니까. 외국이랑 교역을 할 때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영국에서 들어온 그 조그만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돈을 그런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용할 돈은 없으니 다시 쌀이나 뭐 조가비 구슬이나 이런 걸 썼다는 거죠. 너무 불편했겠는데? 자, 담배와 쌀. 혹시 담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아세요? 담배 화폐가? 네. 묻는 거 보니 오래 지속됐나 보다. 한 150년. 150년? 너무 길어? 한 50년 되지 않았을까? 170년. 와, 그렇게나 오랫동안.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잘 보세요. 발생한다는데 미국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300년. 300년이요. 300년이 300년이 안 되잖아. 170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맨날 이렇게 발생하고 공장도 부시고 가는 하는데 돈이랑 겸용해서 사용이 됐겠죠. 담배도 통용이 됐겠죠. 어느 일부 지역에서 이제는. 그리고 그 뭐 이후에는. 공장 부시고 이런 거 처음엔 안 부셨을 테니까. 자,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이제 막 아까도 우리 한일등님께서 해주셨지만 뭐 금광을 찾아갔다. 서부로 막 개척했다. 그거 다 요즘 얘기예요. 요즘? 최근 최근이죠. 뭐 한 100년, 200년 전. 300년 안 됐는데 100년, 200년은 굉장히 신대륙 이주자들이 왜 서부로 뻗어났냐? 모피동물 사냥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모피도 돈으로 쓰였거든요. 특히나 비버. 불쌍해. 귀여운 헐. 비버 모피가 귀여운데. 화폐로 또 쓴 거예요. 화폐를 잘 정해야 돼. 이래서 비버가 화폐니까 비버를 잡아야지. 그렇지. 옥수수가 돈이네. 화폐면 옥수수를 키우면 되는데 그치. 동물의 모피를 화폐로 하니까 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잡아. 왜냐? 양털보다 더 가늘고 촘촘하고 방수까지 돼. 얼마나 좋아. 방수가 되는구나. 유럽에서 그거를 아주 귀한 상품으로 쳐줘. 돈을 가져올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쵸. 특히나 영국의 찰스 1세가 아니 상류사회 사람이라면 비버 모피로 만든 모자를 써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대요. 아 진짜 나쁘네. 그래가지고 수입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영국의 뭐 비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쵸. 신대륙? 땅도 커. 비버도 많아. 많아. 잡을란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제 모피 동물이 다 사라졌어요. 어우 씨. 유럽 내에서. 러시아 사람들 어디를 바라볼까요? 그동안 눈도 안 돌렸던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그치 거기 추우니까 사람도 안 살았어. 시베리아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래 모피가 그러네 털. 야, 그거구나. 잡으러 가자. 근데 거긴 비버는 안 살잖아요. 맞아요. 추운 곳에 담비가 삽니다. 아. 담비 그 모피는 맑은 눈에 담비 얘기하는 거야? 담비는 비버보다도 훨씬 고급져서 맞아. 부드러운 금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상인들 말로는 검은 담비 몇 마리만 잡으면 내 여생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엄청 초
호화품이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상인들이 뭐 하겠어요? 상인들이 뭐 가서 직접 잡을 건 아니잖아요. 그치, 사냥꾼. 자, 용병을 데리고 갑니다. 용병들 막 사냥꾼들 막 이렇게 해서 군대처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 빨리. 군대는 왜 점령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비버 뭐야 몇 마리 잡아. 담비 있어? 담비. 없어? 가. 있어? 잡아. 하루 자. 이렇게 가니까 하루 평균 3천만 평 정도를 확장했대요. 시베리아가 그러니까 1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확장하면서 영토가 확대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하루에 100제곱킬로를 먹는다고요? 네, 3천만 평. 아니 뭐 이렇게 느낌이 없어 지금. 100kg씩 정사각형으로 먹는 거죠. 우리나라 며칠이면 먹죠 이러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워낙 그게 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여긴 원래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점점 이제. 아 우리 원래 땅? 러시아 거라는 물론 생각도 없던데. 영토는 있었지만 거기 그치, 사람도 안 거기에 살고 안 가도 가니까. 없어. 그치. 근데 모피는 그럴수록 더 고갈되죠. 동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얘기 한번 할게요. 러시아 이 모피 사냥꾼들이 옆으로 가니까 시베리아도 끝이 났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요? 남쪽.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중국. 중국. 여진? 그때 청나라가 있었어요. 특히나 백두산이 있는 그 중국의 장백산맥 그쪽에 모피 동물이 엄청 많이 살았대요. 산세도 험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해서 자 그때 거기에 수집할 때 1651년에 청나라가 러시아군의 요새를 그러니까 러시아 그 모피 특공대를 2,000명의 병력이랑 6개의 대포를 가지고 공격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신형 총 아 러시아 쪽에서 그치? 아니, 그거 가지고 러시아 206명 한테 참패를 당합니다. 와 진짜? 2,000명 중에 67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하죠. 가면 발릴 텐데 2만 명 데리고 가야지 이번에. 그러면 못 오게 이렇게 막아야 이렇게 돼. 찡격하면서 다 녹아서 죽어. 무기 자체가 다르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막아? 막아. 무기 수입해. 포위 전술?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이쪽 애들 다 죽여 동물? 아니 막 우리 우리가 동물을 다 우리 건 죽여. 우리가 그냥 지키자. 아, 우리 것만 청나라가 지키자. 그래. 총포가 발달한 옆 나라한테 도움을 청하자. 그게 바로 우리나라야? 조선. 우리나라가 더 발달했어? 총포가? 이때는 우리 화력이 러시아보다 강했어요. 총포. 우리는 그런 무기 개발에 진짜 진심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약하니까. 최무선 선생님께서 화포를 개발하시. 왜냐면은 그 러시아의 그 신형 머스켓 소총보다도 총포보다도 우리나라 조총이 사거리가 훨씬 길었고 아 진짜? 명중률도 33%로 상당히 높은 편이야. 명중률이 33%나 된다고. 그 당시 무기인데 33% 확률로 그러니까 3번 쓰면 한 명은 쟤를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폭탄 화살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33% 맞아요? 근데 폭탄 화살이 뭐야? 휘 나와서 뻥 터지는 거. 우리는 화약을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에도 폭탄이 있으니까 다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거야. 적은 수로도. 자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군은 소수정예로 1654년 흑룡강에서 러시아의 흑룡강. 대형 범선 13척 소형선 26척을 부신 건 아니고 을 앞세워 내려온 러시아 군을 격파했어요. 오 엄청난 완전 일이네. 네. 우리만으로? 네. 오. 그리고 4년 후에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선 정벌이라고. 맞아요. 그게 바로 나선 정벌. 나선이 2차 뭐죠? 나선 정벌. 러시아랑 나는 선은 조선 아니야? 러시아. 맞아요. 이때 러시아 배를 어쨌든 우리가 겟했을 거 아니에요? 네. 러시아 배를 하면 우리가 또 전리품으로 그런 거요. 보잖아요. 거기에 담비 모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걔네 목적이 그거였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뭐 영토 확장의 목적이 아니라 담비 모피가 3,800장이 나왔대요. 3,800장? 3,800마리의 담비가 이제 희생 당해 온 거죠. 지금까지 조선에 도달할 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짜증나겠다. 3,800마리 잡느라고. 그래, 얼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그 옛날에 이거 하나만 갖다 팔아도 평생 먹고 사는 건데. 흑룡강까지 왔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알려졌냐 하면은 사실 우리는 청나라를 그때 뭐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정벌해야 된다, 북벌하자 이런 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런 북벌의 대상을 도와서 싸웠다는 게 조금은 안 된. 굴욕적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엄청 우리나라의 무기가 최신식이었던 증거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저자의 평인데 러시아군은 조선군이 두려워 남진을 포기하고 알래스카로 발길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바다 건너 알래스카를 알래스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 역할 중에 아주 핵심적인 조선이? 게 조선이 있었다. 알래스카를 먹여줬네 우리가. 그럼요. 러시아 입장에서 땡큐지. 아 여기 되게 가깝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미국이 땡큐인가? 근데 되게 추웠겠다 이렇게 다시. 자, 진짜 너무 추웠겠는데? 요 시절 걸어 다니지? 우리 갑자기 우리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 신대륙으로 가볼게요. 신대륙에 이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맨하튼을 샀잖아요. 미국 땅은 다 돈 주고 산 거 아시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 아, 제주도 그런 거 말고 주고 사. 옛날에 뭐 어느 주도 돈 주고 사서 내 땅이 됐고 원주민들한테 어. 지금 따지면 맨하튼 얼마나 좋아요. 맨하탄을 네덜란드 총독이 서인도 회사 총독이 인디언한테 구슬이랑 뭐 유리구슬 주전자 이런 걸로 화폐 삼아서 주고서 그 땅을 산 거야. 맨하튼 땅 전체를. 얼마에 샀을까요? 되게 싸게 샀나 보다. 싸게 샀겠지. 24달러. 나빠. 맨하튼 땅이 24달러. 그것도 돈이 그때 없었으니까 뭐 구슬, 뭐 옷감, 주전가 가지고 24달러면은 오늘 3만 가치로 원? 한 3만 원에 맨하튼을 샀어? 꿀. 3만 원에 맨하튼을 샀다고? 그쵸. 근데 이 사람들 목표도 당연히 비버 모피 수집이었어요. 아니 근데 인디언은 생활 터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땅을 왜 빚을 몇 개 받고 우리 부족 전체가 이주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돈 주고 사는데 이게 평화로운 거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협박과 어쨌든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동네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수도를 너무 그리워한다 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도 불려요. 맨하튼 쪽에. 그래서 건물들도 네덜란드 풍으로 막 짓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죽 거래 교역소를 세워요. 왜? 비버 먹기가 목적이니까. 그 대체 이 비버 대체 언제까지 모자 써야 됐던 거야? 근데 네덜란드에서 모직 그냥 모직 천을 실어와? 그럼 인디언들한테 그걸 주고 구슬이랑 바꿔. 근데 인디언들이 왜 천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옷 입어야 입느라 되니까 그러지 뭐 않았을까? 그렇겠죠. 뭐 그럴 수 있어. 구슬을 했죠. 구슬을 가지고 허드슨강을 막 올라가요. 가가지고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모피랑 또 바꿔. 인디언들은 구슬 뺏겨, 모피 뺏겨, 땅 뺏겨. 땅 뺏겨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도 싸움이 이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 거기를 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그치. 못 오게 막자 해서 통나무로 이렇게 벽을 세우고 뾰족뾰족하게 깎았어요. 요새처럼. 맨하탄 남쪽에 이렇게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인디언도 막고 영국군들도 어쨌든 우리는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영이고 저기 영국군이 오니까 막아야겠다. 그래서 막아서 거기 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뭐죠? 월스트리트. 거기가 월스트리트야? 맨하탄의 대박. 월가. 아, 통나무, 목책, 벽, 길. 아 그래서 월가구나. 아니, 거기 뭐 벽이 있는 게 아닌데 월스트리트라 하잖아요. 그런데 신대륙에 또 나라가 하나 있죠.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프랑스. 캐나다가 있었죠. 캐나다에. 그때는 캐나다가 뭐였나? 캐나다가 맞아요. 프랑스가 캐나다 땅을 먹고 있었어요. 퀘벡주가 있잖아. 지금. 네네네 맞아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 총독이 이제 군대한테 거기를 점령하러 왔는데 나라에서 돈을 줘야지만 얘네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돈이 안 와. 돈을 실은 배가 안 와. 왜요? 프랑스 왕이 재정 문제가 이미 그때 심각했고 프랑스, 영국, 유럽 내에서도 전쟁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저기 그 평화로운 땅 쳐들어간 걸 어떻게 뭐 신경 쓰냐. 기다려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자,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의 총독으로 파견이 됐어, 캐나다에. 여러분이 밑에 한 100명, 뭐 200명의 군대가 있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줘. 얘들이 막 봉기하면 내가 죽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돈을 벌자고 해야 되나? 장사를 해서? 그 땅이 우리밖에 없는데 돈을 누구서 원주민한테? 배를 타고 가버리면 이 땅에 다시 원주민이 점령하겠죠? 원주민이 있는 거네. 투표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돈이 안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뭐야 먹는 거는 뭐 자급자족이 될 테니까 가능하죠. 그런 건. 여기서 뭐 정착을 하든 아니면 잠깐 기다려 보자.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돌아가자를 투표를 할 것 같아요. 되게 민주적이시네요. 투표할 수 있나? 아니면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의 임무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있어라. 오케이. 원주민이 그럼 있으면 전쟁. 원주민을 어떻게 아니, 하지 않을까? 여기서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부하 군인들이 돈을 안 주냐 내놔라. 줘라. 그거를 걔네랑 전쟁을 인디언이랑. 인디언이 얘네가 싸울 마음이 나겠어요? 돈도 월급을 받아야 싸우는데. 그럼 어디서 빌려온다. 그 방법인 거죠. 그 약간 옛날에 그 조조가 했던 방법인지 저기 얘네 뚫고 뭐 넘어가면 저기에 물이 있다. 똑같은 거. 저기 우리가 뺐으면 인디언이랑 싸워서 저기 이기면 저기 금은보화 있다. 구슬이랑 바꾸는 거 봤지? 어떻게 저기 보면은 다 있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자, 프랑스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군인들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카드,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야, 다 가져와. 트럼프 카드를 다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요. 왜? 걷다가 자기가 서명을 해. 야, 이게 지금부터 우리의 법정 화폐다. 어음 같은 거네. 카드 4조각. 야, 이제부터 이거는 이런 가치가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통용해서 쓰자. 나눠 가져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프랑스 돈이 배가 언젠가 올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럼 그때 돈으로 다시 교환해 줄게. 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트럼프 카드 화폐가 쓰였을까요? 3년. 20년? 에이. 그렇게? 6개월? 좀 더 길죠. 그럼 2년. 65년 동안 트럼프 카드 돈이 쓰이고.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럼 65년 동안 배가 안 왔어? 프랑스 많이 언니 왔어? 왔죠. 왔는데 이제 화폐처럼 계속 쓰인 건데 이거죠. 이 돈이 뭔 의미가 있겠어? 그냥 총독이 사인해 준 거? 서명밖에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잖아. 위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65년이나 썼다고? 근데 나중에 그거를 실제 화폐로 바꿔줄 거라는 그 신뢰 때문에 쓴 거죠. 신뢰를 가지고 쓰는 게 이때부터가 이제 미국의 신뢰 화폐의 시작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요 언제까지 쓰였냐면요, 아까 제가 말한 게 1685년부터 쓰였다 했는데 1759년 영국이 퀘벡을 정복할 때까지 이거는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얘만 쓰인 건 아니겠죠. 얘도 돈의 한 뭐 일부분으로 쓰였겠죠. 와, 진짜 말도 안 되네. 사실 이 이후로 이제 대륙 지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이제 달러도 뭐 남북전쟁 이후에 생겼어요. 그 그린 달러, 초록 색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기축통화의 자리도 올라갔고요. 아주 트럼프 지폐에 빠지셨군요. 아니, 너무 오래 쓰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 된다? 카드 잘라서 사인한 종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쓰일 일이냐. 65년을 썼으면 진짜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네. 이건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정할 수 있겠다. 진짜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은 약간 투자가 목적이고 여기는 일단 실제, 군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 군사들이고 총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뭐 믿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뢰가 있다면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뭐 언젠가는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처음으로. 맞아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뭔가 이게 화폐의 가치를 한다는 공동의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것도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이제 다양한 코인들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돈을 거기다 넣고 이 코인 얻는다는 거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의 화폐가 발달하고 그게 기축통화가 되고 해서 요즘에는 새로운 이제 그런 암호화폐까지 여러 가지 코인들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에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위기? 그래서 미국에서 유래한 여러 번의 그런 전 세계를 한 위기 금융 파동이 있었고, 사실 그게 이제는 코인으로 옮겨간 모양새를 보이죠. 현재 통화에서도 여러 가지 등락이 요즘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금리가 어떻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슬슬 정리를 해볼 건데, 왜냐면 뒤에도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기회도 많은데 아니,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이거 뭐야 무슨 그림이야? 너무 어려워 책이. 누가 이런 거 읽으래. 이게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의 차이점 뭐 이런 걸 소개해주는 책인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를 따져보면 옛날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화폐 역할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뭐 위조가 조금 어려워진 그 섬유 지폐로 변했다 뿐이지. 그리고 뭐 화폐를 찍어내는 데가 정해져 있고 사실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는 거나 신용카드 쪼가리 하나를 주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충독이 나눠주면서 화폐에다 넘버를 적어서 이렇게 장부를 하는 거나 우리가 카드를 긁었을 때 그게 서버에 저장이 됐다가 대금이 빠져나가는 거나 사실은 조금 더 간편해지고 대량화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그 움직이는 원리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내가 신용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 공동의 돈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하는 거지. 카드 이렇게 슬래시 한다고 나한테 아이패드를 주고 내가 20개월 할부를 했지만 내가 안 갚을 수도 있는 건데 원래는. 근데 그거에 대한 법망도 잘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 조심할 거는 똑같은 화폐 시스템을 어쨌든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똑같이 올 수도 있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 상당히 돈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이 무구한 역사를 가진 이 조갑이 구슬부터 시작된 이 화폐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폐가 가진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은 화폐를 갖는 것만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화폐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폐 자체를 갖는 게 목적인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돈을 갖고 힘들게 살아보셨잖아요,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지금도 힘들어. 지금이 제일 힘든데요? 근데 내가 힘들 때 약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거절을 당했어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빌려주는 게 쉽지 않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그런 거죠. 나중에 나는 꼭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여유가 많이 있게 돼서 좀 힘들게 하지 않았야겠다. 돈 때문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보다 많으신데. 아무튼 그런 목적이 중요하죠.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책에 제가 읽으면서 사실 뒤엔 얘기가 되게 길거든요. 지금까지 한 거는 한 챕터에 불과한 것이고 그 뒤에 사실은 뭐 이제 현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 오래 살아오면서까지의 얘기가 되게 다 있어요. 그 들고 남이.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감안해서라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을 정확하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이 책은요, 홍익희 님과 홍기대 님께서 같이 지으신 화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네, 여기 이 두 분께서 쓰신 마지막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날이 갈수록 상위 1%의 독식 체제로는 자본주의가 버텨낼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는 이미 옛날에 그 동일한 체제를 사용하면서도 그걸 활용하는 데에서 변질이 좀 있어 왔잖아요. 아까 말한 뭐 돈 자체를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하는 형상도 있고 국민의 90%가 하류화되는 물결 속에서 그런 익사당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선거가 금권에 휘둘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영속이 불가능하다. 불로소득 증가 속도가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몇 배나 빠른 사회는 영속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금융자본주의는 영원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암호화폐가 탄생했다. 달러 체제, 그러니까 곧 금융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선택은 시장의 몫이다. 그런데 시장은 또 개인 몫들의 합이다. 역사의 행위자가 될 것인지 방관자가 될 것인지도 개인의 몫이다. 개인의 몫의 합이 우리 사회의 미래다. 결국 이 세계의 미래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시장을 망가뜨리지 말라. 아니 근데 마지막 그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얘기하는 부분이 좀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하는 일이나 노동의 가치가 엄청 줄어들어 버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일의 목적이 꼭 돈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경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도 네. 이게 원래 경세재민의 줄임말이라는 걸 몇 년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라는 뜻이래요. 그 경제가 사실은 지금 뭐 백성이란 말 안 쓰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잘 살고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뭐 화폐의 역사라던가 저희 뭐 지난 시간에 한 1등님이나 저나 얘기한 그 화폐나 돈의 역사가 어쨌든 경제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갑자기 이런 표정을 지어? 아니 그냥 네. 네. 슈프로님께서 읽으면서 가장 뭐라 하지? 감명 깊은 부분? 아니면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뭔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흥미 있었던 네. 별거는 아닌데 정말 전 세계가 연결돼 있구나. 그 옛날부터. 사실은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사실 조선까지 오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이 러시아에게서 알래스카를 구매하는 일도 그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구나. 세상의 큰 흐름에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좀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같이 살아야겠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하나의 체제잖아요, 경제 자체가 지금.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등님께는 배연국님께서 쓴 담배의 전성시대라는 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성시대, 지금 저는- 전성시대 아닌가? 저는 지금 전성시대 알아서 챙기고 있거든요. 흡연의 전성시대.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소감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요. 그럼 저희가 다음 주제는 아직 확실하게 안 정했지요? 네. 신이었나요? 신을 네. 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신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신의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네, 오늘은 이만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구독, 네. 좋아요 이런 거 안 해? 뭐 어디서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 채널 이름이 뭐였죠? 사이다 책,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사이다 책방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팟빵, 팟빵과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음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리고요. 아니야, 구독, 좋아요보다 일단 듣는 게 더 중요해. 네, 들어주시고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